문제지 교직 논술 응시자 유의사항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교직 논술이나 사실은 교육과정이나 응시자 유의사항은 거의 비슷합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그렇게 차이는 없는데요. 일단은 문제지와 답안지의 전체 면수와 인쇄 상태를 확인하세요 라고 해서 논술 문제가 잘 있나 라는 걸 확인하고요. 답안지는 총 2면입니다 라고 해서요. 2장의 답안지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 장이 있고 2장 답안지가 있어요. 그래서 양면으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단면으로 해서 2장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문제지 표지에 해당하는 이면에 상단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고 시험이 종료되면 답안지를 제출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종이 울리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면 시험 종이 딩동댕동 그러면 딱 펜을 내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또 그 이후에 종친 이후에 나는 앞에 앉아 있으니까 나중에 걷겠지 하면서 막 답을 쓰다 보면은 또 약간 부정하게 답안을 오래 썼다라고 해서 주변 선생님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딩동댕동 하면은 볼펜을 딱 내려놓으실 정도로 훈련을 잘 하셔가지고 완벽하게 정답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번째는 답안지의 모든 면의 상단에 검은색 펜을 사용해서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재하시고요. 수험번호를 해당 난에 이제 검은색 동그라미로 표기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땡 표시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는 반드시 흰색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세요라고 해서 근데 이 흰색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는 거는 요 수험번호만 해당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답안지는 흰색 수정 테이프 사용하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요거는 수험번호 쓸 때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빈 답안지도 걷어가거든요. 그래서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재한 후 답안지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2면을 모두 제출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특히나 이제 논술 같은 경우는 2페이지가 이렇게 2면이 있는데 쓰다 보면 한 면만 꽉 채우고 한 면에는 하나도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될 내용이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면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20점 만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페이지를 다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글자가 크신 선생님들은 한 페이지 하고 2페이지 조금 이렇게 넘어가겠죠. 하지만 글자가 좀 작으신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은 한 페이지만 쓰셔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답안을 쓰실 때는 지워지지 않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해서 작성하세요. 여기서는 볼펜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니까 중간에 필기구를 바꾸거나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필 쓰거나 지워지거나 번지는 펜은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연필은 안 써요, 선생님들. 반드시 펜으로 쓰셔야 되고요. 펜으로 쓸 때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펜을 좀 실험을 좀 해보셔가지고 내 손에 좀 맞고 빨리빨리 글자를 좀 쓸 수 있고 손이 좀 덜 피곤한 거를 쓰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얇은 거는 좀 피곤해지는 느낌이어서 한 0.5 정도? 0.5mm인가요? 이 정도 해서 부드럽게 굴러가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런 펜 쓰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 글자가 조금 더 두꺼우면 글씨를 좀 더 잘 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마음이시겠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 답안의 초안 작성은 초안 작성 용지를 활용하시고 해서 그 논술 같은 경우는 초안 작성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셔가지고 초안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또 어떻게 우리 공부했죠, 선생님들? 초안 작성 용지를 최소한으로 쓰고 그다음에 문제지에다가 우리 밑줄 그으면서 체크하면서 초안 쓰는 거 이런 거 계속 연습하셨어요. 그죠? 8번을 보실까요? 답안지의 하위 문항 번호 또는 기호와 함께 답안을 작성하시오. 문항의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만 일부 활용하여 작성하시오. 라는 것은 이건 우리가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저 우선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 안 쓰고 일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과 같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의 문제를 쓸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문항에 대한 답안 내용 이외의 것, 답안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밑줄이나 기호 같은 걸 일절 표시하지 마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밑줄 자기 답안에다 밑줄 긋고 별표 긋고 막 표시하고 막 이러면은
부정으로 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채점자한테 요거 납니다. 나니까 잘 봐주세요. 라는 그런 표시라고 생각해서 요거 안 되거든요. 선생님들. 그러면 채점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일절 표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단 일반적인 글쓰기 교정부호는 사용이 가능하다. 교정부호는 되는 거죠. 선생님들 교정부호 뭐 넣고 빼고 지우고 다시 쓰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가지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요구한 가지수까지의 내용만 답안으로 작성하시오. 예를 들어서 2개 써라, 2가지 써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첫째, 다음에 둘째 이렇게 둘째만 쓰지 2가지 써라 했는데 셋째, 넷째 뭐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셋째 뭐 넷째 뭐 다 나는 다 쓰니까 이 중에서 어떻게 채점이 되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안 되고 넷째 안 되고 맨 앞에 있는 것만 2개만 채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로 작성한 내용부터 문항에서 요구한 가지수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만 순서대로 채점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답안을 수정할 때는 수정할 부분에 보세요 선생님들 2줄을 긋고 수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배지운을 썼는데 배지우라고 썼어요 제가. 이렇게 되면은 우라고 쓰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2줄을 이렇게 그어요. 긋고 위에다가 윤 이렇게 쓰란 말이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2줄 긋고 수정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배지우 이렇게 되면은 막 이거를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윤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 되게 많이 걸리죠. 근데 2줄만 그으면은 시간 안 걸리잖아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또 다른 색으로 2줄 긋는 거 아닙니다. 배지우 이렇게 쓰면은 같은 색으로 2줄 긋고서 위에다가 윤 이렇게 쓰시면 되죠. 따라서 사실은 논술에서 좀 고칠 게 나는 많더라. 나는 많이 고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논술 답안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한 3분의 2 정도 꽉 채워서 배지우 이렇게 꽉 채우지 마시고 한 3분의 2 정도 배지우 이렇게 3분의 2 정도 이 정도로 좀 써서 여기에 좀 빈칸을 좀 남겨놓으면 좋죠. 내가 많이 고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진 다음에 지운 이렇게 위에다가 쓸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글씨가 너무 크면 이제 밑줄 긋고 뭐쓸 자리가 없어요.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를 조금 남겨놓는 그런 작전을 쓰셔가지고 나중에 고칠 때 요 위에다가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수정 테이프 또는 수정액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하면은 큰일 나요, 선생님들. 이러면은 채점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간편하게 2줄을 긋고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줄 그으면 선생님 이전에 뭐 썼는지 다 보일 텐데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뭘 썼는지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줄만 그으시면 되는 거예요. 답안지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답안 작성 시간을 고려하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답안지 교체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초반에 답안지 교체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한 15분 이후에 혹은 뭐 한 10분이라도 한 10분 이후에 답안지 교체해버리면은 큰일 나요. 왜냐면은 요게 60분 안에 딱 답안지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답안지 교체하면은 10분을 더 써야 되잖아요. 내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 60분 안에 답안을 다 작성하지 못할 염려가 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답안지 교체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답안지 교체할 때는 각오해라 라고 써져 있는 것입니다. 또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을 완료하시오. 그다음에 시험 종료 후에 답안 작성은 부정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니 유의하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답안란 이외의 공간에 작성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답안 이외의 공간은 뭐 이런데요. 선생님들 이런데 이렇게 막 답안 옆에 막 이런데 여기다 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원고지 이렇게 있잖아요. 답안지가 있잖아요. 선생님들 이 답안지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봐라라는 거예요. 옆에다가 이런 데다 쓰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 번지는 펜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연필로 작성하면 안 돼요.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을 사용해서 수정하면 안 된다. 근데 가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답안지 쓰실 때 수정 테이프 쓰시는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노출 또는 암시하는 표시, 뭐 중간에 이름 쓴다던가, 뭐 별표 해놓는다던가,
뭐 하트에 선생님 채점하는 선생님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하트 쓴다거나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작성한 답안은 채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드렸어요.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정 테이프는 쓰지 않는다. 그다음에 그 외에 막 이렇게 다른 객적은 데다가 답안을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품위 있게 선생님들 답안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교시 교육과정 응시자 유의사항도요 거의 비슷합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에요. 쭉 올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6번을 보시면 답안을 작성할 때 가로선을 그어 답안란에 줄을 추가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단 가로선은 해당 답안란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답안지 샘플 이렇게 드렸잖아요, 선생님들. 여기에서 이제 문항 4를 보시면 문항 4의 요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여기를 이제 보세요. 문항 4를 보시면 일단은 이렇게 쓰는 거죠. 1하고 이제 답안을 썼어요. 이런 식으로 답안을 이렇게 좀 쓰다가 2 쓸 때서부터 이게 심상치가 않다. 이제 그 자리가 모자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이제 이때서부터 이렇게 줄을 긋는 거죠, 선생님들. 하나의 한 칸을 이렇게 줄을 그어서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두 줄을 만든 다음에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도 심상치가 않으니까 두 줄을 나누고, 그다음에 또 두 줄 나누고, 두 줄 나누고 이렇게 해서 답안을 썼다는 거죠. 대신에 두 줄 나누는 거는 문항 4의 답안에만 하는 거지 막 옆으로 가가지고 막 이런 데다 답을 쓰거나 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선생님들? 그래서 문항 4의 답안은 문항 4 안에서 해결을 봐야지 다른 쪽으로 나가면 안 되죠. 또 문항 4가 모자르다고 해서 이런 데다 막 삐져나가갖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채점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안지 바깥으로 삐져나가지 않게 요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선생님들 해결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논술 같은 경우는 초안 용지가 있는데요. 교육과정은 초안 용지가 없어요. 그래서 답안의 초안 작성은 문제지의 여백을 활용하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지 여백이 많거든요. 문제지가 워낙 크니까요. 선생님들 거기다가 초안 작성을 하고, 제가 뭐라고 했죠? 서술식 쓸 때 이것도 초안 간단하게 써서 키워드를 먼저 쓴 다음에 그죠? 확장해서 답안 쓰라고 말씀드렸죠, 선생님들. 그래서 초안 쓰는 거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답안지에는 하위 문항의 번호 또는 기호와 함께 답안을 작성하시오. 문항의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만 일부 활용하여 작성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답안지에는 하위 문항의 번호 또는 기호와 함께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답안지 샘플을 보시면요,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데 1번 같은 경우는요. 1번에 동그라미 1 이렇게 썼잖아요. 하위 문항의 번호를 쓰라고 했잖아요, 선생님들. 그다음에 1번에 동그라미 1, 그다음에 동그라미 2 이렇게 해서 땡땡 한 다음에 이렇게 예쁘게 정답 쓰시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이제 여기에다가 쓸 건가 말 건가 이렇게 고민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뒤에 얼마큼까지 쓸지 모르니까 뭐 한 칸을 굳이 비울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번서부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줄을 좀 맞춰갖고 썼는데요, 선생님들. 이렇게 막 칼같이 줄이 뭐 안 맞아도 돼요, 선생님들. 일단은 문항의 번호를 쓰라고 했죠, 선생님들. 그러니까 문항 번호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1번에 동그라미 1번 땡땡 하고 기호 A 뭐 B 뭐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땡땡 이렇게 해서 답안 쓰시고요. 그다음에 2번 하고 1번 땡땡 2번 땡땡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렇게 막 칼같이 이렇게 안 맞추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답안 뭐 어떻게 쓰든 뭐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요, 선생님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1번이 너무 짧잖아요. 짧으니까 여기 옆에가 좀 아깝네. 그리고 2번 이렇게 한 다음에 땡땡 한 다음에 답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들. 근데 일단 이렇게 좀 문제를 보셔가지고 좀 널널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널널하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1번 쓰고 2번 예쁘게 밑에다가 2번 쓰고 땡땡 쓰고 디귿 그다음에 리을 이런 식으로 답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샘플을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렇게 쓴다 이렇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칼같이 맞출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들. 줄을 이렇게 칼같이 저는 막 칼로 이렇게 막 컴퓨터로 했으니까 이렇게 칼같이 맞췄죠. 네, 좀 안 맞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다음에 답안만 들어가면 되지. 사실은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일단은 문항2의 답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항2 안에 들어가게끔만 그렇게 만들어 두시면 된다. 요거고요. 또 하나는 저처럼 저는 이렇게 답안하고 좀 똑같이 쓰려니까 가로가 이렇게 좀 들어가 버렸는데요. 원래는 가로 안에 답안 쓰면 안 되거든요. 안 되거나 아니면 답안을 가로 안에 써도 채점이 안 됩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굳이 가로 안에 뭐 딴 거를 쓸 필요가 없고요. 둘 중에 하나 맞아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나 반드시 밖에 거 그냥 하나만 쓰시면 돼요, 선생님들. 가로는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죠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뭐 이 줄을 갖다가 점선을 쓰냐 실선을 쓰냐 하시는데 실선 그냥 쓰시면 좋지 않을까요? 점선 쓰면은 오래 걸리잖아요.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실선으로 빨리 싹 근 다음에 답안을 쓰시면 되겠고. 근데 또 어떤 선생님은 또 막 뒤에 널널한데 문제도 널널한데 막 처음서부터 첫째 줄서부터 막 줄 그셔가지고 여기서부터 막 여기 빽빽하게 막 다 빽빽하게 쓰시고 여기는 다 남겨놓으시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선생님들. 뭐 그렇게 해도 뭐 잡아가는 사람 없겠지만은 우리 선생님들 일단은 요 문항4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당당하게 한 칸당 하나씩 이렇게 당당하게 쓰시다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죠? 그때서부터 저 쪼그라 들어가지고 줄선 긋고 중간에 이렇게 답 써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중간에 그 줄 긋고 두 줄로 써도 되는 거니까 너무 앞에서부터 이렇게 겁먹고 그죠? 두 줄 긋고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으셔도 된다. 근데 문제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서술 문제가 많은지 단답식 문제가 많은지 좀 보이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쓱 보신 다음에 이거는 답안을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답안 쓰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은 문제 다 푼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문항 1 풀고 그다음에 문항 2를 다 푼 다음에 답안을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답안지에 어느 정도 분량을 쓸 것인지 이미 알고서 답안지 작성이 시작이 되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너무 처음서부터 이렇게 아끼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시원시원하게 쓰시다가 그다음에 이거는 좀 문항이 답 쓸 게 많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서부터 이렇게 두 줄 그어서 저 줄을 늘려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 줄 또 긋다가 또 이제는 괜찮다 싶으면은 또 이렇게 그냥 또 한 줄당 하나씩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그죠? 교육과정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연필이나 사인펜, 수정 테이프, 수정액 등은 사용 불가하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답안지 바깥에다가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러면 채점이 안 된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샘플로 이제 보시고 우리 선생님도 혹시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거 있으셨으면 요 샘플 보시면서 요 정도로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선생님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피드백 답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답안은 문항번호를 확인한 후 각 문항별로 주어진 답안란에만 작성하세요. 이거 아까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선생님들. 그다음에 문항에 대한 답안 내용 이외의 것, 답안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거나 밑줄 기호, 그죠? 뭐 밑줄 같은 거 막 긋고 별표하고 하트 그리고 뭐 이러면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는 써도 된다는 거죠? 교정부호는 사용해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다. 그다음 그 외에는 똑같아요. 답안을 수정할 때는 수정할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수정하세요. 이것도 이제 아까 설명드렸고 답안지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답안 작성 시간을 고려하세요라고 해서 가능하면 교체는 하지 않는다.
교체는 하지 않고 그냥 두 줄 긋고 다시 쓰시도록 하세요, 선생님들. 그다음에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을 완료하세요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딩동댕동 그럼 딱 볼펜 놓게끔 그렇게 멋있게 답안 다 쓰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다른 문항의 답안란에 작성한 부분 이렇게 써져 있네요, 선생님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문항 번호를 임의로 수정한 부분, 문항을 바꾸어 작성한 후 화살표 표시한 경우 등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답안 샘플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1 쓴 다음에 답안 2번 문항을 여기다 써버려요. 3번 문항을 여기다 쓰고 4번 문항은 여기다 그냥 쓰겠죠. 그래서 2번 문항을 여기다 쓰는 우를 범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서 아이고 이거 잘못 썼네 2번 문항에다 썼잖아 이렇게 하면서 화살표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답안 채점 안 하겠다라는 것이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문항의 답안란을 작성한 다음에 문항 번호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임의로 수정했다는 거는 이거겠죠? 내가 잘못해서 2번을 이제 여기다가 예를 들어 썼어요. 2번을 여기다가 답안을 이렇게 썼어요. 쓴 다음에 어떡하지? 그래서 3 하지 않고 2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 다음에 이렇게 임의로 수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마 안 계시겠지만 어떤 선생님은 또 이런 선생님 계시거든요. 조심하세요. 가로로 가는 겁니다. 1, 2, 3, 4 이거예요. 문항을 바꿔 작성한 후 화살표를 표시한 경우는 채점을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답안란 이외의 공간에 그다음에 작성한 부분, 그다음에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 그다음에 연필로 작성한 부분, 수정 테이프나 수정약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노출 또는 암시하는 표시, 뭐 이름을 쓰거나 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선생님들. 여기 보니까 문항 번호란에도 답안 쓰지 말아라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뭐 좁다고 뭐 여기서부터 답안을 쓰기 시작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얀색 부분은 다 답안란이기 때문에 맨 첫 번째 줄서부터 이렇게 쓰는 건 나쁘지는 않은 거예요, 선생님들. 이렇게 쓰셔도 돼요. 되었습니다.